당신도 혹시 늙으면 쫓겨날 운명인가요? 30년간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켜온 수백 명의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범죄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김시영, 72세입니다. 탑골공원에서 15년간 장기를 도온 당사자로서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은 단순히 공원 정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모든 노인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1740번의 경찰 출동 사건, 하루 5번씩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23년간 쌓여온 분노가 폭발한 순간까지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언젠가 같은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탑골공원이 정말 바둑과 장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5년간 그곳에 다니면서 본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침 9시만 되면 벌써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한잔하고 두자. 장기판 옆에는 어김없이 소주병이 놓여 있었죠.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상이 됐습니다. 오후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이 X기야, 반칙이야. 술에 취한 70대 노인이 80대 노인의 멱살을 잡는 장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 제가 직접 본 장면입니다. 한 어르신이 장기를 두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사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주 2병을 아침부터 마신 거였습니다. 119가 와서 실어갔는데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거든요. 이번 판에 5만 원 걸자.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장기에 5만 원을 건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판에 10만 원씩 걸더라고요. 연금 받아서 도박하다가 집에서 쫓겨난 분도 봤습니다. 박성문 씨라는 분이었는데요. 73세였어요. 처음엔 1,000원짜리 내기로 시작했다가 점점 커졌어요. 오늘 운이 좋네 하면서 2만 원, 3만 원. 결국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잃더라고요. 그분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하고 울면서 빌었는데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분은 집에서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탑골공원에 와서 돈을 걸었어요. 돈 있어? 오늘도 한 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더 있었거든요. 3.1 운동이 시작된 곳, 우리 민족의 성지 탑골공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6개씩 나왔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소주병, 맥주캔, 안주 찌꺼기, 담배꽁초 수백 개. 그리고 말하기도 민망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화장실은 5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문화재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건 기본이었어요. 심지어 3.1 운동 기념탑 뒤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까지. 제가 직접 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는데 한 외국인 가족이 공원에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 정도 되는 아들과 딸. 아이들이 기념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한 어르신이 담벼락을 향해 소변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외국인 아버지가 아이들 눈을 가리면서 컴온 렛츠고 하며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제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싶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서는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코리아, 노굿, 한서양인 관광객이 중얼거린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이것도 약과였어요.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었거든요. 2023년 한 해 동안 경찰이 1740번 출동했다는 발표 기억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60대 후반 어르신이 70대 초반 어르신을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 피가 날 때까지 싸우다가 119 구급차가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68세 어르신과 이만호라는 74세 어르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장기를 두다가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그건 반칙이야. 뭔 소리야? 처음엔 말로만 싸우더니 김철수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장기판을 집어던졌어요. 그러자 이만호 씨가 지팡이를 들고 김철수 씨 머리를 내려쳤어요. 피가 줄줄 흘렀는데도 둘 다 놓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119가 왔어요. 이런 일이 한 달에 몇 번씩 벌어졌어요. 더 황당한 건 경찰이 와도 어르신들끼리 좀 다투신 거예요 하면서 혼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2002년부터 탑골공원에서 오락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23년 동안 방치됐을까요? 어르신들이시니까 그냥 봐드리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저도 처음엔 고마웠어요. 갈 곳이 없던 우리를 받아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사람들이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생각이 퍼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처음엔 장기만 뒀던 사람도 남들이 술 마시니까 따라 마시고, 처음엔 쓰레기를 잘 버렸던 사람도 남들이 아무데나 버리니까 따라하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은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한 잔 정도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어요.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 바카스 할머니들과의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원 구석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왜 저는 아무 말을 못했을까요? 가장 슬픈 건 이거였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탑골공원에 온 이유는 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두 곳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여기 와야 밥을 먹을 수 있어. 친구들 만나야 외롭지 않아.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 이런 절박함이 모여서 공원이 무법지대가 된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8세이신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사세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라도 와야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분도 처음엔 조용히 구경만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술자리에 끼게 되고 도박판에도 구경꾼으로 서게 되고 안 하면 외톨이가 돼. 같이 어울려야 외롭지 않아. 이게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했죠.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폭탄이 터지고 말았어요. 2024년 7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의 신고가 쏟아졌어요. 탑골공원이 너무 더러워요.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특히 한 시민의 신고가 결정타였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과 견학을 왔다가 너무 충격받으셨다더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할아버지들이 왜 저래요? 하고 물어봐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역사를 배우러 온 건데. 그분의 신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3.1운동 기념탑 앞에서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저러라고 나라 되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결국 종로구청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2024년 7월 31일부로 탑골공원 내 모든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
그날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7월 31일 아침 평소처럼 탑골 공원에 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공원 곳곳에 금지 표시가 붙어 있고 구청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서는 이제 바둑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판 치우시고 가세요. 15년간 앉았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설마 진짜로 할까? 며칠 지나면 풀릴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30년간 매일 만나던 친구들과 연락처도 모른 채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상훈 씨라는 75세 어르신은 의정부에서 매일 지하철로 1시간씩 걸려서 오셨는데 갑자기 만날 곳이 없어진 거죠.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났어. 그분의 한숨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에게 동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나도 70대인데 너무 창피했다. 외국 관광객들이 보기에 어땠겠어? 심지어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도 어른답게 늙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한테 존경까지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는 살아야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없앤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없애게 만든 사람들을 탓해야지. 어른이 어른다워야 대접도 받는 거다. 이 말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금지 조치 이후 한 달 만에 경찰 신고가 30% 줄었어요. 직접 확인해 봤는데 공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어요.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온 4살짜리 아이들이 팔각정 주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제야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바둑과 장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국역 노인복지센터에 가봤어요. 에어컨 나오는 깔끔한 공간에서 조용히 장기를 둘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훈수도 못 두게 하고 큰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고.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게임 수준도 높아졌어요. 술 냄새도 없고 싸우는 소리도 없고 이게 진짜 여가 활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종묘공원도 가봤어요. 바둑 두시던 분들이 여기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말 진지하게 바둑을 둡니다. 정말 바둑과 장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하지? 평생 살던 곳에서 내쫓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말이죠. 복지센터에서 장기를 두면서 만난 이종철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도 탑골공원에서 10년간 바둑을 두셨던 분이에요. 시영아, 솔직히 말해봐. 탑골공원에서의 우리 모습이 자랑스러웠어? 아니야. 창피했어. 그럼 됐잖아. 이제 당당해졌어. 정말 그랬어요. 복지센터에서 장기를 둘 때는 당당했어요. 누가 와서 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손자가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봐도 이제는 당당하게 복지센터에서 장기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품위까지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23년간의 관용이 결국 독이 됐어요. 처음부터 원칙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르신이니까 봐드리자가 아니라 어르신이니까 더 엄격해야 한다가 맞았던 거죠.
저희 세대가 해방 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왜 말년에 와서 이런 추태를 부렸을까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평생 고생한 우리가 정작 노년에 와서는 품위를 잃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반성해야 할 일이에요. 전체 이용자 중에서 정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10% 정도였어요. 나머지 90%는 조용히 바둑과 장기만 뒀거든요. 하지만 그 10%의 일탈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김동식 씨라는 분을 기억해요. 69세이신데 정말 실력 있는 장기 고수셨어요. 조용조용하게 장기만 두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결국 쫓겨나신 거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시영아, 나는 평생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조용히 장기만 뒀는데 왜 나까지 쫓겨나야 하지? 그분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집단에서는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진짜 바둑과 장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종묘공원에서, 집에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마음가짐이 문제였어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박영수 씨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진짜 장기를 좋아하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게임에 집중하는 거지 술 마시고 떠드는 게 아니야. 맞는 말씀이에요. 여가 활동의 본질은 즐거움이고 성장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일탈과 무질서가 됐을까요? 이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가장 충격적인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렇게 되실까봐 걱정이에요. 나이 드는 게 무서워져요. 이 말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이들이 늙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었구나. 반대로 이런 말도 있었어요. 복지센터에서 조용히 장기 두시는 할아버지들 보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존경스러워요. 차이가 뭘까요? 품위예요. 노년의 품격이랄까요?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지키는 어른은 존경받지만 품위를 잃은 어른은 경멸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쫓겨다니는 노인?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해요.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의 반응도 인상 깊었어요. 나도 75세인데 부끄러웠다. 저런 모습이 우리 세대의 전부가 아닌데. 손자가 할아버지, 나도 커서 저렇게 될까요? 하고 물어봐서 할 말이 없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른들을 존경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 두렵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세대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고집만 세우고 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 도쿄의 우에노 공원도 가봤어요. 거기서도 노인들이 바둑과 장기를 둬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조용하고 정중하게. 술 냄새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와, 저 할아버지 실력이 대단하네. 정말 멋있어. 이런 반응들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독일의 한 공원에서는 노인 전용 바둑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진짜 게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의 광장무 문화도 처음엔 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대를 정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외국인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김영미 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탑골공원 코스를 빼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설명하고 싶은데 현재 모습 때문에 한 독일 관광객이 한국의 노인 문화가 이런 건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본 관광객은 우리나라 노인들과 왜 이렇게 다르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들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이 그랬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시 물어봤더니 이제는 자신 있게 안내할 수 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역사 공간으로 되돌아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지은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뉴스에서 탑골공원 할아버지들이 쫓겨났다고 하던데 할아버지도 나쁜 일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할아버지는 나쁜 일은 안 했는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리지 못했어. 그럼 할아버지도 잘못한 거네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장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맞아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쁜 일을 막아야 하는 거죠. 특히 어른이라면, 선배라면 더더욱 그렇죠. 안국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상돈 씨는 76세인데 평생 초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품이 있으시죠? 시영 씨,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잃은 건 자리가 아니라 품이었어요. 여기서 되찾읍시다. 그분과 장기를 두면서 느꼈어요. 이게 진짜 어른들의 만남이구나.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게임에만 집중하고. 박정호 씨는 73세인데 40년간 공무원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세대가 이 나라 발전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후배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쟁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예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죠. 그런 우리가 왜 품위를 잃었을까요? 종묘공원에서 만난 바둑 고수들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최영철 씨는 79세인데 아마 6단 실력이에요. 정말 조용조용하게 바둑을 두시죠. 탑골공원에서는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떠들고 술 냄새 나고, 여기서는 정말 바둑다운 바둑을 둘 수 있어요. 김현수 씨는 74세인데 바둑 교실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와서 구경해요. 할아버지들 정말 멋있어요 하고 말해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존경받는 어른과 경멸받는 늙은이의 차이죠. 15년간 탑골공원에 다니면서 저도 변했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장기만 뒀거든요. 2009년 처음 갔을 때는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수준 높은 게임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도 처음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분위기에 휩쓸렸죠. 한 잔 정도는, 내기도 1,000원 정도는, 큰 소리 내는 것도.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결국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쓰레기 배출량이 80% 감소했대요. 하루에 100리터짜리 6개에서 1개로 줄었어요. 소음 신고가 90% 줄었고 폭행 신고는 100% 없어졌어요. 관광객 만족도는 30% 상승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평가가 크게 좋아졌대요.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민폐를 끼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어요. 탑골공원 주변 상권이 살아났대요. 깨끗해지니까 젊은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카페와 음식점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전통 찻집도 생겼고 한복 대여점도 늘었대요. 예전에는 냄새 때문에 가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활짝 열어놓고 장사해요. 한 카페 사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지역 전체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지금 40대, 50대인 분들도 언젠가는 저희 나이가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제 다짐했어요. 품이 있는 어른이 되자고.
복지센터에서 만난 젊은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셔서 일하기가 정말 좋아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구나. 이제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전 9시에 복지센터에 가서 독서실에서 신문을 읽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장기를 둬요. 실력 있는 분들과 수준 높은 게임을 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점심시간에는 센터 식당에서 건강한 밥을 먹어요.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메뉴로요. 오후에는 때로는 문화 강좌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활동도 해요. 이게 진짜 노후 생활이구나 싶어요. 의미 있고 건전하고 보람 있는 삶입니다.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당당해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며느리도 아버지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녀요. 손녀 지은이는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과 다르다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탑골 공원에 다닐 때는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둘째, 서로 견제하기.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 있게 말려야 해요. 셋째, 좋은 문화 만들기. 건전하고 의미 있는 노인 문화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해요. 넷째,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우리끼리만 뭉치지 말고 젊은이들과도 어울려야 해요. 다섯째, 사회에 기여하기.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해요. 탑골 공원에서 벌어진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노년 문화를 만들어갈 시작이에요. 72세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되도록. 늙어간다는 것이 사회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15년간 탑골 공원을 다니면서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품위 있게 늙어가는 법을 배운 거죠.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장기를 둘 때도, 봉사활동을 할 때도, 손녀와 산책할 때도, 탑골 공원의 빈자리가 아쉽긴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어요. 노후의 자존감과 품위를 말이죠. 이것이 72세 김시영이 전하는 탑골 공원 사건의 진실입니다. 쓰디쓴 진실이지만 희망적인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탑골 공원에서 오락행위 금지.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